안녕하세요. 최근한방 이현우입니다. 오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잘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왼쪽에 또 오른쪽 폭리위안 여사 옆에 다시 푸틴의 옆자리에 서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 60년 전 김일성이 섰던 그 자리이고 어찌 보면 북한 김정은이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최룡해는 가장 끝자리에 위치해서 북한과 중국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대처해야 될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김정은 대신 중국을 방문한 북한은 최룡해 몹시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전용기를 내주지 않은 탓에 고량강을 타고 중국 선양에 내려서 무려 3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국내선 갈아타고 간신히 만찬장에 도착했습니다. 중국과 혈맹을 강조하던 김정은 변심한 이유 뭘까요?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자세한 내막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 김정은이 예. 중국 전승절 열병식 봤을까요? 틀림없이 봤겠죠. 예. 어떻습니까? 답답할까? 아니면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분노를 했겠죠. 분노. 예를 예. 들면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봐서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아주 멀어졌어요. 예. 근데 김정은이가 오바마 대통령 옆에 가서 서서 예. 미국 군인들의 경의를 받으면서 분열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나 좌절 이런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마 옆에 김정은이 있다. 우리 뭐 답답하죠. 예. 정말 충격이거든요, 그거는. 예. 지금 김정은이 저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최령해도 분열을 보면서 분노와 격세지감, 역시 역사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거 뭐 예. 아주 정말 명백하게 가르치는 말이죠. 예. 오늘 열병식 보니까 노병들, 뭐 90세가 넘은 제일 많은 나이 많은 사람 1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노병들의 참석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노병들이 지나가는데, 예. 노병들이 탄차가 지나가는데 국민당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국민당은 옛날에 공산당과 싸웠죠. 같은 중국이지만 싸웠던. 예. 굉장히 맹렬하게 싸웠고 이전에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군대를 토비 군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중국 국민당군은 빨갱이라고 불렀고 예, 예.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피 흘리면서 싸웠던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 노병들. 예. 그렇죠. 저 사람들이 바로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급의 노병 대우를 받으며 저 사람들이 예. 지금 있는 이 시진핑 주석의 중국 공산당과 싸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중국 공산당과 물론 그 전에는 일본군과 싸웠는데 예, 예. 그 후에는 공산당과 더 치열하게 싸운 거거든요. 어. 그 팔로군과 장개석 군대가 같이 국민당 군대가 같은 차를 타고 지나간다는 거는 예. 저는 북한에서 보면 그러니까 북한에 보여주는 메시지도 우리처럼 저렇게 화해해서 좀 얼마나 보기 좋으냐. 이런 예. 모습도 북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국민들이 보시면서 북한 열병식은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데 예. 이번에 중국 열병식과 북한 열병식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어느 쪽이 더 멋있습니까? 멋있는 거는요. 예. 분열은 북한군이 하는 게 훨씬 더 멋있습니다. 북한이 더 멋있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북한군이 러시아 군대보다는 못하지만 발을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예. 착착착 하면 나가는데 이건 약간 이렇게 평보걸음 수준으로 나가는데 예. 이 북한군하고 더 멋있네요, 북한이. 예. 북한이 쫙 맞춰서 나가는 거는 예. 그렇고 이 중국 군대는 걸어가잖아요. 그냥. 예. 이게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 저거를 예. 지금 송루라 그러는데 주석단에서 바라보면 예. 보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면 저렇게 6개월을 훈련하면 군인들이 소변에 피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강렬하게 훈련을 해서 저렇게 나가는 거고 저 분열은 북한군이 더 멋있는데 예. 기계화 부대는 중국군하고 북한군하고 차이가 많죠. 근데 선생님 그 인원 동원도 뭐 네. 중국의 뭐 13억 대국이지만 북한의 열병식이 인원이 훨씬 많다고 하던데 그 무슨 중국군은 이번에 1만 2천 명이 했는데 예.
북한군은 보통 2만에서 3만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때 나오는 북한군이 3만 명이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아. 규모는 3배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무슨 뭐 100만 명 얘기는 뭡니까? 북한은 열병을 한 다음에 예. 퍼레이드를 한 다음에 그 뒤에 꼭 100만 명 군중 시위라는 걸 합니다. 와, 예. 100만 명이 그 주석단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눈에 자 우리는 지도자주의에 이렇게 단단히 뭉쳤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인데 예. 일단 외국 사람들이 주석단 위에서 보는 모습은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예. 중국도 뭐 이번에 이제 뭐 신무기 많이 공개했는데 북한도 원래 무기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공개하는 열병식 때 공개하는 무기를 보니까 별게 없고 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왼쪽에 있는 핵배낭이라는 게 있고 저것이 핵 능력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 무인정찰기도 뭐 보잘것 없고 트랙스 방사선 트랙터라는 것은 이게 밭을 가는 농기계인데 저건 예. 아마 저는 트랙터가 나오는 거 보고 정말 전 북한에 있을 때 트랙터 못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김정은 시대 나와서 지금 트랙터가 나오는데 그러네요. 아마 트랙터네요. 예. 예, 전민 무장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게 속도가 굉장히 낮아요. 한 아. 15km밖에 안 나가고 저 천리마 트랙터라 그러는데 저게 많이 고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전쟁 때는 전쟁도 해라 이런 거네요. 밭을 갈다가 전쟁 때는 포를 끌고 나가라는 건데 저렇게 트랙터에다가 포를 끌고 나가는 군대는 세계에 북한군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핵배낭이 말이 나왔는데 그 핵배낭에 그 저기 참가했던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얘기가 저기다가 예. 신문지 종이를 접어서 넣었다거든요. 아 실제 핵이 들은 게 아니고 핵이 들어간 게 아니고 신문지? 우리가 핵배낭을 가지고 서울에든지 어디 들어가서 폭발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 표현인데 저 안에 실제 들어가 있었던 거는 종이 구겨 넣은 예. 종이었다. 이번에 북한에서는 오늘 중국의 전성기 열병식에서 뭐 공개된 둥펑 31이라는 그 전략 핵 미사일이라든가 각종 뭐 이제 99식 전차라든가 이런 무기들을 보고 신무기 또 전투기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거 좀 우리도 좀 줬으면 이런 겁니까? 그 최룡해가 예. 이전에 군총 정치국장을 했고 예. 완전히 군의 문외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보면 북한군 무기와 중국군 무기의 차이점을 아마 뼈에 저리게 느꼈을 거고 예. 북한이 계속해서 중국에다 부탁을 한 것이 예. 저런 공격용 무기들을 우리한테 좀 팔아달라. 근데 중국이 계속 말을 안 들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 중국군하고 북한군하고 연식이 적어도 한 4, 50년 차이는 날 아, 겁니다. 50년씩 차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저것도 서울과 개성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저런 무기들이 충분히 북한군 무기가 위협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무기의 신형도를 보면 중국군보다 적어도 한 40년은 떨어진 무기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는 최룡해를 파견했습니다. 최룡해를 파견했는데 과거에 최룡해가 중국에 지도자 만나러 갈 땐 특사 자격으로 갔죠. 전용기를 타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비행기 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양에 내려서 3시간 기다렸다 갈아타고 네. 전용기를 왜 안 줬습니까, 김정은이? 지금 대표단 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입니다. 그냥 원래대로 하면 대표단의 급수가 있어. 예. 김정은 동지 특사 이게 제일 높고 아, 특사 제일 높고. 예.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두 번째로 높고 예. 세 번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 이게 예. 세 번째고 그 밑에 이제 외무성 대표단 이런 식으로 찍어 놓는데 저거는 그냥 대표단입니다. 중국이 발표한 거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중국에 대한 일종의 불만이 표시고 비행기를 주지 않고 이렇게 간 것도 2013년도엔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전용기 타고 왔죠. 전용기 타고 가고 예. 신설을 가지고 지금 갔는데 2013년인데 예. 전용기를 타고 왔고 중국에서 마중도 나왔네요. 그죠? 예. 중국에서 마중도 나왔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표단 성원이 3명이고 예. 북한 비행기를 타고 심양에 가서 심양에서 중국 남방항공을 타고 베이징까지 간 거거든요. 예.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뭐 이름도 모호한 무슨 그냥 대표단으로 돼 있는데 예. 특사도 아니고 노광철, 이길성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 노광철이라는 게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하면 여기로 말하면 국방부 차관, 예. 외무성 부상은 외교부 차관 정도 2명을 데리고 간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 갖다 비교하면
한국 대통령은 비행기 전용기를 타고 가서 내려서 시 주석 만나고 식사 같이 하고 총리 만나고 그랬는데 촬영에는 그냥 one of them입니다. 그냥 그 많은 대표단 중에 예. 한 명으로 가서 주석단에 앉아서 보면서 얼마 큰 좌절감을 느꼈을까. 예. 제가 이전에 러시아 사회주의 시월혁명 70돌 행사에 갔었는데 예. 느낌이 있거든요. 대표단 보면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홀대접을 받는구나. 예, 저분이 촬영입니다. 최룡이 예, 예. 사진만 하나 찍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연애 한번 참가하고 끝나고 저 사람은 그냥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저게 옛날 우리 모습이고 저 촬영의 모습이 한국의 옛날 북한의 모습이거든요. 남북한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61년 동안에 예. 천지가 뒤바뀐 겁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가깝게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큰 명절입니다. 예. 30개국의 정상들이 왔고 국제기구가 한 20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왔는데 시 주석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 시간을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도 봐도 정상회담 같은 거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 김일성, 김정일이 시간을 15분씩 떼서 쓰거든요. 15분씩밖에 안 만나주는 거예요. 예. 그래도 다 만날 수가 없는데 우린 박근혜 대통령을 2시간 동안 만나고 식사를 먹고, 하고 예, 또 이야기를 오찬하고, 했고 예. 이야기 도중에 북한 문제가 나왔고 그러면 저것을 보는 김정은의 모습은 뭐 과연 어떨까 정말 예. 아마 총을 여기다 내놓고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지금 최룡해를 비롯한 뭐 특사도 아니고 비행기도 전용기도 아니고 그냥 가서 사진 한 판 찍고 그냥 집에 가는 거네요. 그렇죠. 야, 아니 근데 이 상황을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이 중국에게 분노를 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이 뭐 김정은 오지 마, 뭐 이런 겁니까? 어느 쪽이 더 지금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까? 양쪽이 예. 비슷한 것 같은데 김정은이 화가 난 거는 예, 자기가 자기 시대의 통치 이념으로 만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중국이 노한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렇지. 너희들 핵 갖지 마라. 핵 갖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김정은이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해서 예. 심지어 공관들의 내보낸 공식 지시문들에서 중국 행사에 대사들이 가지 말라. 제일 급이 낮은 서기관들이 가라. 이런 그랬습니까? 공식 정보문들을 작년에 내보낼 정도로 중국하고 굉장히 나쁘거든요. 중국 행사에 북한에서 대사가 가야 되는데 대사 가지 마라. 서기관이 가라. 어. 그리고 갔다가 오래 있지도 말고 그냥 오라. 얼굴만 비치고. 이게 분노의 표시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고 중국이 하라고 하는 개혁 개방은 안 하고 문을 닫아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들 뭐 그렇게 해. 이러는 거거든요. 뭐 너가 굳이 우리한테 굽히고 들어오지 않겠다는데 중국이 지금 어떤 신형 대국 관계, 이강국 시대를 이야기하는 중국이 예. 그 조그만 북한에 구부리고 아유 김정은 동지 뭐 좀 와주십시오. 이럴 중국도 아니고 예. 시 주석도 아니다. 그럼 시주석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자꾸 그럴 거면 그렇게 해라. 우리는 그러면 남한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니들 문제 의논해 보겠다. 뭐 이런 겁니까? 이번에 예. 가서 두 분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거를 보면 9.19 합의를 존중을 하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을 하라. 이게 핵을 폐기하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그 어떤 군사적 긴장도 조성하지 말라. 지뢰 도발이나 포격 도발 같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10월 10일에 맞춰서 미사일도 쏘지 말고 핵실험도 하지 말라는 경고거든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한반도 통일은 한민족이 주인이 돼서 통일을 이루라. 이런 말인데 예. 그거를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지금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북한 김정은 개혁 개방을 해서 세계적인 흐름에 탈하는 그 요구에 반발하는 김정은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김정은에 의한 조선에 의한 통일이냐 아니면 중국과 수천억 달러의 무역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반도 안정을 지키면서 한반도 중국 주변에서 안정을 도모하는 한국 정부의 한국인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냐 이거는
답변을 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메시지들을 북한 외교관들이 제가 생각하듯이 저 사람이 이번에 가서 토론한 거 보면 한반도에 의한 통일을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중국이 지지하고 있구나. 북한 외교관들이나 노련한 지도부는 앉아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생님께서도 북한에서 외교관 하셨으니까 당시 외교관 하던 그 당시 감각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렇죠. 그 내용을 김정은에게 보고를 합니까? 김정은도 그거를 보고를 안 해도 알 거다. 저거를 보고 CNN을 보고 우리 YTN을 보고 우리 이 채널 A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정말 열받게 하네. 예. 그러면 혹시 특사, 이번에 대표단으로 갔는데 북한이 특사로 가면 보통 친서, 김정은 친서 같은 거 가져가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맨 비행기를 타고 중국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지방에 갔다 가는 걸 봐서는 친서를 가져갔을 리가 절대로 친서도 없고. 없다. 친서도 없고. 예. 그냥 가서 우리가 성의만 표시하고 북한의 불만을 적절한 강도에서 중국 측에 표시를 하고 돌아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김영남 정치국 상무위원이면서 최고상임위원장 명목상 국가수반이라도 보내서 예의를 표시했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많은 8명, 10명쯤 되는 당 중간의 비서 중에 한 명을 보냈다는 거는 중국에 대한 불만이 표시거든요. 예. 즉 최령의 모습이 악수를 하면서도 굳어있고 시주석 얼굴도 그렇게 반가운 그렇죠. 얼굴이 그냥 아니거든요. 무덤덤하네요. 예. 그냥 옆에 가세요. 사진 한번 찍으세요. 예. 네, 사진 한번 찍고 가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지만 그림이 다시 나오면 좋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만날 때 그 시주석이 웃는 모습, 예. 펑리한 여사가 웃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예. 두 분 사이에 이 친선 관계나 개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냐. 지금 이제 굉장히 무덤덤하고 담담한 쿨한 이거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라오평유라고 이제 오랜 친구라는 소리인데 훨씬 더 반갑게 맞아들이네요.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훨씬 반갑게. 웃고 예, 이쪽에 서시라. 이쪽에 서시라. 예. 예. 그 펑리한 여사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깔고 예, 예. 북한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을 움직여서 음. 북한을 비핵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미국이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 북핵 문제도 해결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이런 기초 위에서 동북아 평화 구상을 실현한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몇 번 회에 참가해서 들어봤는데 이럼으로써 결국은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가가지고 동북아에서 어떤 외교적 주도권을 쥔다. 이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혈맹이라는 단어가 피를 나눈 친구라는 뜻인데 중국과 혈맹이었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최령에 보낸 것도 그렇고 전용기도 안 보내고 특히 최소한의 언론에서 북한 관영 언론에서 중국 전성절 일병식에 대한 지지번인 축하조차도 없습니다. 혈맹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흐물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피로써 맺어진 혁명 동지입니다. 예. 혁명의 참호를 같이 쓰는 동지입니다. 이게 1980년대 말까지 이것이 유지되어 오다가 1992년도 8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수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북한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중국이 우리 등 뒤에서 비수를 꽂았다. 그때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 핵과 연동이 되면서 중국 지도부가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정말 그전에는 그래도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 중국하고 파키스탄 관계가 괜찮게 좋거든요. 예. 그 정도의 관계까지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는 정말 중국으로서 보건대는 그냥 어느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국가와 비슷한 대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과거의 좋습니다. 그 혈맹이 60년 전 혈맹이 이전에는 일반 국가 관계로 바뀌어졌다. 이야, 참 세상이 참 격세지감입니다. 격세지감이고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정확하게 61년이죠. 1954년도니까 김일성이 중국 방문했을 때 마오쩌둥이 기차에게 마중로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오쩌둥하고는 주울라이 총리가 꼭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예. 나오고 열렬 환영 이러면서 막 또 그랬고 그 54년도 59년도 열병식 때 마오쩌둥이 열병식 때 바로
그 푸틴 대통령이 서 있는 자리에 김일성이 바로 있었거든요. 그 자리를 이제 뺏기다 못해 저 끝자리까지 밀려난 북한. 그러니까 자기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할수록 그렇게 중국과 가장 가까웠던 나라의 거리가 예. 지금 주석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리만큼 멀어졌다. 그 시진핑 주석하고 최룡의 자리가 딱 지금 중국하고 북한과의 거리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양 끝에 서 있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쉽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동북아 정치 지형, 자기들의 G2로서 역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북한보다 우리 남한, 한국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 이것은 사실로 봐야겠네요.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의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왜 중국의 현관 앞에서 예. 중국이 큰 명절 때마다 소란을 피우느냐, 너네가.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을 듣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지도자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결국은 한국과 한반도 문제를 토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의 위치가 북한의 위치로 올라가고 예. 북한이 가지고 있던 위치가 한국 위치로 내려오고 이게 60년 동안의 변화입니다. 예, 고선생님, 근데 이제 지금 이후 상황이 이제 중요한데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분명히 북중 관계가 좀 틀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걸 계기로 더 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틀어졌으니까 적당히 서로를 달래면서 유지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키가 예. 올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핵실험. 예. 4차 핵실험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 북중 관계는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가지 않겠나. 4차 핵실험을 네. 그 말씀은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0월 달에 미사일을 쏘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또 들어가면 이에 반발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이 이제 지금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미사일을 쏘고 예. 그에 대해서 중국이나 국제사회가 비판을 하면 그게 반발해서 핵실험을 한다. 그렇죠. 그럼 북중 관계는 끝장나는 겁니까? 뭐 끝장까지는 아니라도 예. 거의 뭐 돌아서는 관계로 돌아가지 않겠나. 아니 근데 네.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평범하게 생각을 해도 제가 북한 입장이어도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심지어 남한보다도 중국에서 못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면 무작정 그냥 뭐 핵실험하고 내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기도 위험하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번에 예. 실질적으로 연길 시내에 예. 중국 탱크가 지나갔어요. 우연인지 뭐 어쩐지는 몰라도 예. 이것이 자기 등 뒤에서 뭐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불안하거든요. 뒤를 자꾸 쳐다보게 되고 앞에는 한국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이 있고 예. 뒤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중국이 움직이고 그렇다고 하면 예.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비핵화를 하고 개혁 개방을 하고 주민들을 잘 먹여 살리고 스위스에 가서 공부했던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처럼 좋은 정도가 없는데 그 길을 자꾸 피해서 딴 길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도발이 일어나고 자꾸 국제사회가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고립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 북한이 또 금방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시름 저런 상태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북한이 시름시름 들어올 것이다. 예.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예. 물론 뭐 이렇게 채찍과 당근인데 예.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조금은 전향적으로 나오면 우리 좀 달래줄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 북한이 우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서 예. 우리가 좋아 핵무기 진정성 보여. 그럼 우리가 지원을 시작할게.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해서 당신네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가 지원을 할 거야. 예. 이렇게 좀 남북 관계가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고. 예. 그런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할지는 아직도 미지수죠. 그래서 김정은이 합리적인 판단 기대해 봐야겠지만 썩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분홍빛 의상을 선택했던 박 대통령, 오늘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황금빛 노란 재킷을 입었습니다. 펑리한 여사와는 귀빈 중 유일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위원, 문영철 디펜스 21 플러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승 열병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짧게 키워드 하나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제국이 만들어진 것, 탄생하는 일종의 그런 열병식 같다는 제국. 그렇죠. 엠파이어. 예. 네, 근데 이 강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주변의 나라들은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예. 중국이 강해질 때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항상 침략을 당했던 경우가 있고요. 예. 한중 우호 관계가 좋아지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빛의 모습이긴 하지만 예. 중국이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 빛과 함께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원교 근공의 이런 외교 비책이 또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중국 시진핑과 우리나라 박 대통령이 하하호 우호적인 관계가 단순히 그냥 좋게만 볼 수가 없다, 긴장도 좀 해야 된다 이런 평가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어쨌거나 지금 최근에 한중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외교 안보의 축이 한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예. 결국 중국과 미국의 대립 구도를 보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예. 또 다른 친구인 미국을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결국은 가치와 이념과 제도가 다른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전략적인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보니까 중국이 스스로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뭐 그것을 결국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비둘기와 무기를 뒤섞어 2차 대전 승리를 기념한다. 저 얘기는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주변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뒤섞어서 기념했다. 무력을 과시했다.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우리 저 내용을 보면 우리 문 기자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네. 이제 무기를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평가 분석 맞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이번에 등장돼 있던 무기들, 신무기들이 84%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대부분 보면 이미 공개됐던 부분들도 많고, 또 하나는 어떤 미국이라는 거대한 강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만한 예. 그런 무기들은 별로 보이질 않아서, 예. 그렇게까지 저렇게 저는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일본의 입장, 이제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의 어떤 동맹 관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의 입장에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퍼레이드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또 하나는 재미났던 거는 극과 극이 하나가 만나져 있는 그런 퍼레이드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드는 극과 게 극이라는 것 어떤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중국이 내건 슬로건이 항일 반파시스트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국민당군의 원로 장병이 또 등장을 했죠. 예. 상당히 옛날 같았으면 국민당군을 상당히 배척하고 밀어냈어요, 중국인데, 이번 부분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상당히 뭔가 하나의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과 극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가시했지 않나. 예. 그런 부분도 좀 보이고, 무기체계 부분에서는 상당히,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적절한 균형을 좀 잡았다는 네. 평가신데, 저희 관심 있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그냥 보실까요? 오늘 대통령 위치가 어딜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무려 4번을 바뀌었습니다. 이 모습은 시진핑 주석의 옆자리가 펑리변 여사니까 여기가 제일 상석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자리가 제일 상석인데 여기에 펑리변 여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제일 최고 예우가 푸틴 대통령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최고 예우, 그 다음 예우를 받은 거고요. 이때는 여기가 최고 예우 자리입니다. 바로 왼쪽 자리죠. 그렇죠. 예우 자리. 이때는 다시 최고 예우, 그 다음 예우. 그러니까 푸틴과 박근혜 대통령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예우의 자리, 한 번은 푸틴이 최고 예우의 자리. 이 부분은 러시아와 한국의 균형, 우리가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전을 중국은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교의 절반은 의전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 의전이 외교로 하는 데 있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얘기 나올 정도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박 대통령의 위치 변경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위치가 바뀐 게 또 푸틴 대통령하고 이 두 사람이 번갈아 바뀌었다는 거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박 대통령과 그리고 푸틴 두 사람을 많이 배려했다는 거고 한국과 러시아를 배려했다는 건데 뭐 이건 뭐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뭐 미국은 물론
일본 그리고 동맹 국가들, 서양 국가들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떤 굵직굵직한 나라라고 보면 러시아와 한국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의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예. 이제 다만 이제 이러한 의전이 모두가 모든 것은 다 아니기 때문에 화려한 의전은 있지만 그 뒤에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 외교적인 목적을 얻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예. 봐요. 근데 그거는 예. 언론에서 좀 과하게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 왜냐하면은 엎치락뒤치락한 게 아니고 음.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냥 일관성을 가지고 간 거예요. 중국은. 어떤 일관성입니까? 뭐냐면 러시아가 첫 번째고 예. 한국이 두 번째인 겁니다. 저 사진이나 이 의전에서는.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도 보셨지만은 예. 변경됐다고 하지만은 이게 변경 단체 사진에서는 여기가 푸틴이 최우선 맞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성로로 이동할 때도 대통령이 왼쪽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푸틴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푸틴을 넘버원 프라이어티를 뒀다는 것이고. 근데 이때는 세 사람이 있을 자리는 이 바로 왼쪽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를 평균인사가 아니라면 네. 이 자리를 왼쪽이 1 의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오른쪽이 제일 첫 번째 자리이고, 그래서 푸틴이 성로로 이동할 때도 오른쪽에 있는 것이고, 성로에 올라가서도 푸틴이 오른쪽에 앉고 그 옆에 이제 대통령이 앉으신 겁니다. 다만 왼쪽 좌석은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을 앉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뭐 이게 엎치락뒤치락했다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제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보는 뷰는 다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왼쪽 자리가 일종의 더 중요한 자리인데 왼쪽 자리에 풍리위원 여사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자리가 더 중요해진다. 이런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노골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푸틴보다 더 대우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 적절한 균형을 봐서 푸틴을 최우선 순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 받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편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건 우리 중심적인 해석이죠. 뭐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게 편하니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예. 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아까 의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의전을 뭐 우리 한국만 고려해가지고 중국이 왔다 갔다 일관성을 흔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거의 동맹에 가까울 정도로 평가할 예.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또 5월 그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가했었고 갔었죠. 예.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러시아를 첫 번째로 대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전제 하에서 한국에 대해서 최대한의 의전과 예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푸틴이 혈맹이니까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예우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이 중국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그렇죠. 상식적인 선택이다. 네, 예. 박 의원님 말씀이 저 공감을 하는 게 의전 변경이라든가 그리고 표정까지 어떤 표정을 지을 건지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속빈 강정이 될 수가 있죠. 언론은 호기심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좀 확대해서 갈 수는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결국 외교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목적을 관철시키느냐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예. 겁니다. 사실은 이게 워낙 큰 행사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옛날에 이제 뭐 중공군이죠. 우리를 침략했고 전쟁했던 그쪽에 병사들의 경의를 받는다는 자체가 워낙 획기적인 일이다 보니까 작은 일거수일투족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 내외와 사진 찍는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 모습을 뭐 우리나라 대통령을 시진핑 주석이 안내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최령해 때 모습과는 좀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웃으시면서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악수를 하고 웃고 시진핑 주석 오른쪽에 서서 기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안내를 하시다가 얘기하시는 까지 좋았는데 좀 가시려고 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리 오시라고 예, 사진 찍고 가셔야 된다 뭐 지름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안내를 할 정도로 두 분 관계가 가장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기가 많다. 그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중국 네티즌들이나 일반인들이 그 우리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심지어는 이번에는 뭐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2013년 6월에 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에는 지금처럼 이게 그 대통령 부부하고 시진핑 주석 부부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예. 그 네티즌들의 그 당시 글을 보면은 시진핑 주석 옆에 있는 펑리안 여사보다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서 있는 게 더 잘 어울린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시진핑 주석이 풍리한 여사, 부인이 풍리한 여사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잘 어울린다. 저도 당시 그 시안 방문했을 때 무슨 뭐 아이돌 그룹 왔듯이 중국인들이 환호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호칭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파우다제라는 게 예. 박누님이라는 표현이죠. 박누님. 예. 그러니까 뭐 시진핑에 대한 애칭처럼 박누님이라고 부를 정도는 굉장한 재밌는 게 조금 전에 그 시절 한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진핑은 삼촌이고
풍림위안에서 엄마고 삼촌 엄마보다 누님이 제일 어린 거 아닌가요? 실제 나이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 삼촌 이쪽에는 엄마, 누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풍림위안 여사가 시진핑 젊을 때 모습이 그 뭐죠? 별그대인가요? 영화에 나오는 그 김수현 배우와 똑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진을 방송에 나와서 사진을 비교하는데 닮았습니까? 저 왼쪽이 시진핑 주석의 어릴 때 모습입니다. 오른쪽이 우리나라 배우 김수현 씨고요. 그래서 풍림위안 여사가 별그대의 김수현 배우를 보면서 내가 어릴 때 반했던, 젊을 때 반했던 우리 남편 시진핑 젊을 때랑 똑같다. 네, 그 뭐 지난번에 그 방한했을 때 조윤선 수석이 이제 말을 전한 건데요. 예. 그 당시 이제 병따개를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예. 이별 모양의 병따개하고 이제 꽃 모양의 병따개를 각각 좀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맞받아서 얘기를 한 게 예. 나도 별에서 온 그대를 찾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예. 나중에 아주 그냥 웃음바다가 됐고요. 예. 황리안 여사가 또 이어서 얘기한 게 이 딸과 함께 주석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요 젊었을 때 이 김수영과 너무 닮았다. 얘기를 이제 딸과 함께 느꼈다. 라는 얘기를 이제 같이 이어서 전했어요. 사실 저런 내용을 보고 일부 네티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김수현이 나이 먹으면 시진핑처럼 된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의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만 오늘 이제 중국 군인들이 이제 열병을 하고 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 거기서 크게 박수를 치기도 참 과거 역사를 고려해 보면 곤란하고 무덤덤하기도 그렇고 해서 표정을 어떤지 관심이었는데 오늘 좀 의외였습니다. 햇볕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셨고 그리고 처음에 막 성내에 올라갈 때는 박수를 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 정도가 맞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중요한 손님으로 외국 행사에 중요한 행사에 가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기존의 친구인 미국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 국내 정서도 고려해야 되고 또 우리를 초청한 중국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작 단계에서는 같이 이제 흥을 돋구기 위해서라도 뭐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동참하는 의미로 갔지만 막루에 앉아가지고 표정을 지으신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 굉장히 프로 정치인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로 정치인이다. 왜냐면 대통령께서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고 예. 여러 가지 선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위에 오르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국민 정서라든가 이런 한미 관계, 한중 관계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표정 관리가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표정 관리가 여러 개 실제로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익을 또 많이 얻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얻어갈 게 많은 입장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표정 관리가 더 필요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조회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이 중간에서 균형자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예. 그냥 마음 편히 웃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저 정도 표정이 그냥 적절하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하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내부적 얘기긴 한데 원래 장점인 후진타오, 그러니까 중국의 지난 지도자들이 열병식 올까 말까가 약간 관심이 있었습니다. 안 오면 시진핑 거의 뭐 독주 체제다 이런 얘기고 오는 것도 과거 관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런 중요한 국가 행사에는 이제 과거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게 관례상 맞고요. 예.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장점인과 관련된 것인데 이제 장점인이 건강 이상설 예. 또는 심지어는 뭐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그렇죠, 설도 그렇죠. 여러 가지가 예. 있었거든요. 근데 장점인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시진핑으로서도 전임 지도자들을 예우하면서 이런 어떤 그 중국의 대국화 또는 중국의 강대국화를 대내외로 선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선배들을 또 예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지도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됐다고 보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화합하는 이미지를 연출을 한 건데요. 예. 그 화합 이미지를 왼쪽에 그렇죠. 장택민, 오른쪽 장점인, 오른쪽에 지금 후진타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화합 이미지가 연출되면서 시진핑의 리더십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게다가 뭐 전직 장점인 후진타오다 하나의 파벌을 대표하고 있죠. 상하이방이나 뭐 예. 공청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진핑의 이 타자당과 이제 3파벌을 이루고 있는데 각 파벌을 대표하는 전직 대표 두 사람 같이 와서 우린 화합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아마 성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국제관계에서는 옷, 오늘 보이시죠? 이게 황금빛, 진짜 노란색이 잘 보는데 황금빛과 노란색이 중간에 있는데 이 노란색 옷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일단 중국에서는 황색이 이제 황제를 의미하고 또 이제 되게 귀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황제 나타냅니다. 이미지. 예. 그 이전에 2013년도에 이제 노란 한복을 입으셨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예. 피규어를 선물로 받을 정도로 그런 노란색에 적도 대한 있었습니까? 어떤 인연이 예. 있는데 예. 일단 여러 가지 이 모습이군요. 노란 한복. 저 노란색이 중국에서는 황제를 뜻하고
굉장히 고급스럽다. 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또 이제 색상을 보더라도 이번에 펑 여사가 또 빨간색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예, 공교롭게도. 그래서 색깔 대비도 있었고 또 아, 하나는 이걸 받으셨군요. 네네. 저기, 예. 그리고 인형. 이제 저기 천안문에서 봤을 때 전체가 붉은색 계통이니까 붉은색 계통을 만약에 입으셨을 때는 색깔적으로 배색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열병식 보셨던 국민 중에는 그 시진핑 중국 주석의 그 인민복이라 그러나요? 이 옷. 이 옷. 중산복. 예, 마오룩이라고 그러죠. 예. 이 옷은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좀 굉장히 금소한 옷인데 이 옷, 이 금소한 옷을 왜 입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그 중국의 지도자들이요. 저런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을 때는 저 중산복을 입습니다. 대체로. 중산복. 예. 그러니까 이제 열병식 때에 이 열병식이라고 하는 것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된 뒤부터 시작됐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문화대혁명식에 중단됐다가 1984년에 건국 35주년 그리고 예. 이제 건국 50주년, 60주년 때 했는데 그때도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공히 중산복을 입었습니다. 중산복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손중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손문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 지도자가 손중산 선생의 정신에 입각해서 즉 민주, 민권, 민생이라고 하는 예. 이 삼민 정신 하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뛰어넘어서 중국의 지도자로서 그러한 정신을 선포하는 그런 예.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사실은 뭐 실제 복제에 보면 소매 키트 단추 3개가 이제 삼민주의를 의미하고 그때 그 가운데 의미가 5개 버튼이 이제 오권 분립을 의미합니다. 예, 아마 그런 상징적인 의미까지 다 내포하고 있는 옷이기 여기에 있는 때문에. 단추 5개도 의미가 네, 네. 있고 네. 5개 오건 분립, 여기에 또 단추. 네. 참 작은 것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네요. 네. 예. 우리 시진핑 주석만 저 인민복을 입고 나갔죠. 예. 나머지 뭐 부주석이라든가 다른 그러네요. 사람들은 예. 인민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평등 사상을 나타내는 게 그 뭐 중산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진핑의 권력이 이제 안정화됐다. 그 반부패 문제로 인해서 중국 내 권력에 여러 가지 그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정성 극복했다는 얘기가. 저 모습 오늘 이제 모습 보시면서 무게차 타고 사열받는 모습. 참 이게 무슨 뭐 이념과 국가 외교 정치를 다 떠나서 좀 멋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용 보면 한번 보실까요? 뭐 무슨 한마디 하고 또 뭐 관중이 응답을 합니다. 군인들이 한번 보시죠. 同志们好！同志们辛苦了！同志们好！ 과거에도 저렇게 사열을 합니까? 아니면 오늘 특별합니까? 저거는 이제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49년 이후에 열병식이 시작되다가 예. 이제 개혁개방 시기에 들어서는 이제 등소평 시기, 그 다음에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한 번씩 있었는데 약속된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그 시진핑이 말한 동쯤원하오 이 말은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뜻으로 지도자가 그 열병식에 참석한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예. 군인들은 또 그 약속한 말을 하고 저 말은 덩샤오핑이나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도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똑같이 했던 말이다. 예, 특별한 뭐 과거와 달라진 건 없고. 야, 그리고 전 뭐 저 아주 구호 좀 멋있는 느낌도 드는데 예. 다만 이제 편하지만은 않았던 게 예. 다만 이제 미국 중심의 서양권에서는 약간 긴장했을 거고요. 예. 약소국들은 즐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힘이 저 정도로 강하고 저런 일치된 모습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저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런 모습 보고 한국 입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약간의 긴장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스쳐갔습니다. 짧게 오늘 전쟁했던 무기들 볼 텐데 원래 이제 뭐 둥펑 40일인가요? 맞아요. 네. 미국 동부를 미국 수도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이 있었는데 결국 그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은 이번에 보여준 무기는 결국 제일 중요한 ICBM이겠네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핵 미사일.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미사일인데. 네, 둥펑 31A가 이번에는 일단 나왔습니다. 둥펑 21D도 물론 나왔고요. 예. 일단 둥펑 31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거리가 한 1000km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의 이제 정확하게 서부 지역이죠. 이 부분이 대부분 도달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뭐 미국을 특별하게 어떻게 자극을 하거나 하지 않는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멈췄지 않았는가 일단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미 2007년부터 배치가 됐었고 이미 사전에 여러 번 공개가 된 무기입니다. 또 그렇다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의식들을 좀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졌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동펑 30일은 동펑 31보다 이제 개량된 게 최신 무기가 동펑 41인데 예. 40일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을 배려했다기보다는 어쩌면 이제 아직 그 열병식에 출연시킬 만큼 무기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009년도에 미국 국방성이 발표한 보고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은 동풍 31이 그 당시에 10기를 보유한 걸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기라면은 그 뒤에 나온 동풍 41은 지금 이제 10기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에 내보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기가 생산된 게 한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히 보여줬다가는 뭐 망신일 수도 있다. 그건 어떻습니까? 군사 전문가시니까. 예. 중국 무기에 대해서 저렇게 열병식 때는 화려하게 이렇게 보여주지만 실제로 정밀하지 못하다, 불발탄도 많다. 그래서 미국의 저런 탄도미사일에 비하면 턱없이 실력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하드 파워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모습들이었는데 소프트 예. 파워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위협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등풍 41의 보유 기수도 문제였겠지만은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았죠. 예. 젠 21이나 젠 30, 이제 젠 20, 젠 31도 나타나질 않았는데 예. 이것도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의 어떤 기술적인 제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라는 게 모든 부품이 이제 무기 체계로 통합돼야 되는데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 기술력의 문제점이라든가 예. 국제 표준을 못 미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아마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부정확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우리가 또 이걸 너무 가대로 해석을 해서 중국에 너무 가소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그 부분도 예. 이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예. 그 스텔스 전투기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번 열병식에는. 왜냐하면은 중국이 만든 최초의 스텔스기는 젠 20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2011년 초에 시험 비행을 했어요, 처음으로. 예. 그 뒤에 이것이 실전에 배치되려면은 단연간의 그 훈련과 기술 개발 그렇겠네요. 과정을 예. 완제품이 나와야 이게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것이 열병식에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번에 중국이 자기들의 힘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다 보여줄 만큼 미국에 버금갈 만큼 무기나 이런 체계가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것 어떻습니까?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동원해서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이렇게 완벽한 철저한 사람을 동원해 철저히 이렇게 한 것이 외국에 보여주는 메시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씩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지금 공화당 저 선거철이니까요. 공화당 후보 마르크 루비오가 시진핑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다. 중국에 대한 비판 굉장히 수위를 높이고 있죠. 예. 그리고 이 군사비 지출이 너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뭐 막말한다고 유명하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 저런 얘기들이 뭐 중국의 어떤 기술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효과는 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반중 정서가 일어날 수가 있고 이게 예. 한국에 대한 여파로 하나의 일종의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저거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군 의장대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무기와 함께 나름대로 소프트 파워 이런 부분도 보여줬다?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열병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됐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발한 신무기도 보여줬는데 저는 그것의 키워드를 강군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군몽, 네. 강군이 되고 강한 군대가 되고 싶은 꿈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시진핑이 이제 18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에 등장하면서 말한 게 중국몽, 그러니까 중국의 꿈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이제는 차이니스 드림이라는 걸 내세웠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2012년 11월에 당대 총서기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12월에 제2포병부대, 즉 지금 보여준 전략 미사일 부대를 방문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중국몽,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이고 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군몽을 이루어야 된다. 즉 강군의 꿈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때문에 이런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이 이러한 무기들을 보여줬다는 것은 예. 결국 중국이 이제는 강군몽을 추구해 나가고 있고 군사 대국화의 길에 들어섰고 이것을 세계 각국이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과시한 측면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열병식에 많은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는 당내에 개파도 없다, 신당도 없다, 당이 빠르게 단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선호, 장세환 전 의원, 문재인 대표가 있는 한 불임정당이다 이런 강한 말을 던지면서 탈당 그리고 신당행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바쁘셨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워낙 중국 전성절 행사가 워낙 큰 행사여서 대통령 가서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우리 힘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의 과제가 많다는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중국으로서는 전승절 70주년이니까 좀 세계에 예. 여러 가지를 과시하고 싶겠지만은 과연 미국과 중국이 평화의 경쟁을 해야지 저렇게 군사 경쟁을 해서 세계에 무엇이 좋을까? 야. 지금 우리 한반도 주의만 하더라도 예. 미국, 중국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본 군비 강화하죠. 북한 핵 문제 있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미국과 중국이 평화를 경쟁해서 어떻게 인류에게 빈곤국에 예. 봉사를 할 것인가를 경쟁하는 것이 좋지. 예. 저런 행사가 결코 세계에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네요. 아, 평화 경쟁이 아니라 결국 보여준 게 강력한 무기 경쟁을 보여줬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 세계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가셔가지고 중국과 어쨌든 건 뭐 강한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얻어낸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 북핵에 대한 어떤 견제 같은 약속이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반대한다. 육자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한민족의 평화 통일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중국과 이렇게 우호 관계가 증진되는 모습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맨 먼저 예.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고 저 열병식에도 가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장을 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한중 관계가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북한도 좀 품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역설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에 아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미국 방문 10월 예정을 8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예. 이것은 중국을 가시면서 전승절, 퍼레이드 저런 걸 참여를 하니까 국민에게 안정감도 주고 미국에게 동맹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2달 전에 발표했단 말이에요. 예.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미국이 우리하고 더 가까운가? 중국이 우리하고 더 가까울까? 북한하고 더 가까울까? 저는 결코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은 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고 최용해가 대신 참석해서 마치 북중 간에 무슨 알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머지않아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제1위원장도 중국으로 초청할 날이 있을 것이다. 예. 근데 보십시오. 지금 속보에 나오는 게 북한이 오늘 또 박 대통령이 중국 전성 참석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중국이 남북 간의 관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저 얘기를 하면서 무엄하다. 이렇게 또 북한이 따졌습니다. 저는 의례적으로 하는 말입니까? 저건 의례적으로 하는 거고 예. 또 미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우리 한중 관계가 급격히 좋아지니까 예. 일본도 시샘을 하고 예. 미국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나라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북한과 전쟁의 상대이기도 하지만은 평화와 협상, 통일의 상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셔서 예.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잘 되게끔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안보리 제재 유엔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중국이 3일만 북한을 돕지 않으면 북한은 어려워집니다. 맞습니다. 예. 마치 미국에서 미를
구라파에 3일만 수출하지 않으면은 구라파의 식당들에 빵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사실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유엔 안보리에서 경제 제재 조치할 때 단둥에서 뭐 세관에서 단속을 하느니 앞으로 북한에 물건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은 3, 4일 지나면은 다시 중국이 북한을 돕고 또 예. 압록강 철교 같은 것만 하더라도 중국이 돕지 않으려고 하면은 동북 삼성에서 왜 다리를 놓고 그렇게 활발하냐 이겁니다. 여전히 북중 관계는 그렇죠. 긴밀한 유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예. 한중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북중 관계는 완전히 끝난 식으로 아, 그건 아니다. 이렇게 흥분해서 볼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미국과도 가깝게 지내야 되지만은 예. 중국과도 가깝게 지내고 그 중국은 그래도 북한과 절대 관계를 끊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잘 설득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것이 더 좋은 결과가 아닐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흥분하고 예,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북한도 우리가 형님된 입장에 좀 품어줘야 된다. 그런 발언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아이고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잘 지내시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한 것은 있더라도 예. 사실 중국에서 북한의 핵을 제일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일 전 위원장이 이 소위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정권을 승계했을 때 예. 중국에서 불러가서 일종의 엔돌스, 배설을 해줬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안정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김정일 체제가 안정됐는데 김정은은 승계해서 집권한 지 5년이 됐지만은 아직도 중국 방문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를 가려고 하니까 또 중국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또 뭐 안 갔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래도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동맹이듯이 예. 북한과 중국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 크게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과 이렇게 좀 해달라. 예. 그리고 품어달라. 이렇게 했으면은 저는 국제적으로 훨씬 박근혜 대통령이 부각됐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잡한 함수 관계를 풀어야 되는 우리 과제를 안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국내 당내 문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패션 감각이 굉장히 좋으신데 예, 노란 옷. 예. 노란 옷 색깔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오늘 TV에 비치니까 펑 여사 보세요. 예. 풍여사는 빨간색 이렇게 새누리당, 예. 노란 옷은 아니 그런데 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필 좀 차라리 한복 같은 건 멋있게 입고 아, 나갔으면 한복. 예. 좋았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 뭐 옷 입어도 뭐 잘 어울리지. 어울리지만은 예. 또 우리 대통령이 더 잘 보이고 예. 좀 눈에 확 뜨여서 예. 우리 국위를 선양해 줬으면 하는 감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패션 감각이 맞는지 국민들의 감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아무튼 감각이 맞겠죠. 당내의 여론을 좀 보면 제가 문재인 대표 얘기는 의원님 나오실 때 안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오늘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최근에 너무 자신감에 차 있는 건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친노 패권주의 없고 뭐 분당은 애초당초 그런 게 없었고 실체도 없었고 신당 말도 안 된다. 당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갑자기 저렇게 자신감을 갖고 당내 분파 어떤 갈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문재인 대표로서는 저렇게 얘기하겠죠. 어. 그러나 당의 실체는 그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표께서 호남 홀대론 예. 호남 홀대는 없다고 또 하셨어요. 이건 없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전당대회 때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호남 홀대론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서 현직에 있을 때 예. 인사처장과 뭐 수석들과 사과도 한 적도 있지만은 예. 지난 대통령 후보 때 저하고 함께 가서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는 뭐고 지금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께서 그리고 과거에 전당대 예. 저하고 경선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문제도 제가 제기를 했어요. 민정수석 때, 비서실장 때 참여정부, 노무현정부의 인사수석을 역임하신 분들이 하필이면 광주 전남 분들이 두 분이나 있어요. 이분들이 호남 인사를 첨가하면은 문재인 민정수석이 문재인 비서실장이 카트를 하더라. 거절을 하더라. 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어요. 심지어 현직에 있을 때 광주에 가서 언론사 편집국장들을 초청을 했지만은 언론사 편집국장들이 만남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표를. 예, 그 정도 나빴고 또 사과를 했으면은 그대로 인정하는 게 좋아요. 예. 네, 그랬는데 그때 대통령 후보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한다. 내가 대통령 되면은 절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균형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면 그걸 지켜나가야지. 이제 안 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당 대표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룰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그건 선거는 끝난 거다. 나는 승복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예. 그때도 그러한 문제가 대두됐고 대북 선거 문제 사과해라. 호남 볼 때 이거 있었다. 라고 했으면은 지금은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또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면은 갈등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예.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호남 현지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이제 거짓말까지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적절한 말씀을 잘못 선택했다.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예. 본인이 홀대를 했다고 남들이 다 느꼈고 그래서 그 사람 아니 본인이 또 사과까지 했어요. 해놓고 그다음 예. 그런 적이 없다, 홀대가 예. 없다. 좀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 오늘 뭐 어떻게 또 김무성 대표 만나가지고는 또 뭐 이렇게 웃고 즐겁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건 뭐 행사장에서 서로 예. 등 때려주게 하니까 예. 웃고 즐겁게 해야지. 그럼 뭐 예. 저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만나서 매냥 싸우고 뭐 하겠어요? 그런 것은 좀 예. 괜찮아요. 정치라고 하는 예, 것은. 예. 웃을 때 웃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관성 있는 예. 그러한 말씀을 해야만이 예. 좋다 이거죠. 예, 좋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영상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꽉꽉 주물러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웃음으로 가득 채우시라고 뒷사람이 앞사람 갑자기 겨드랑이를 긁어주세요. 가정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고맙습니다. 한 번씩 알아주시면서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영상과 지금 어떤 정치적인 뭐 호남 홀대를 했다 안 했다 갈등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님 그 행보를 보시면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당은 안정된다. 분당은 실체도 없다.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본인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건 뭐 행사장에서 예. 지금 사회자가 말씀도 들려오잖아요. 예, 예, 하라고. 그런 이벤트니까 예. 그건 당연히 하고 또 여야가 원수가 아닙니다. 웃을 때 웃고 협력할 건 협력하더라도 예. 또 이견이 있으면 싸울 때 싸우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신당도 없고 분당도 없다라고 했는데 또 오늘도 탈당이 있었습니다. 전 의원이신데 유선호 장세환 전 의원 탈당 기자회견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그의 추종 세력이 온전하는 한 이 당은 총선 승리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한 희망 없는 불임 정당입니다. 우리는 오늘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당을 대신할 강력한 혁신 야당을 추구합니다. 야당다운 야당, 정통 야당의 복원을 지향합니다.
서울 탈당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박주선 의원께서도 새정치연합은 침몰하는 타이탄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안철수 의원은 또 작심을 하셨습니다. 혁신은 실패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럼 박주선 의원, 안철수 의원 오늘 탈당하신 이런 분들이 실체가 없는 겁니까? 문재인 대표 말씀대로 하면? 실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예.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신당 창당은 상수다. 얼마나 크느냐 적느냐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장세환 전 의원도 얼마 전에 만났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저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문재인 대표가 물러가면은 신당 창당의 명분은 없어진다. 라고 하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기미가 안 보이니까 예. 이렇게 탈당하는 것 같아요. 예. 탈당했겠죠.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께서 혁신은 없다. 예. 지금 뭐냐? 당이 이대로 돼서는 총선도 실패하고 정권 교체 못한다. 예. 하는 것은 우리 당 의원들의 상당한 분위기입니다. 제가 물론 우리 당에서 탈당한 분들도 있지만은 오늘 또 노동위원회 노동자들은 광주에서도 300명 예. 입당을 했고 뭐 강원도 지금 울산에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관계자들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이 입당을 하고 있지만은 이대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혁신안과 그러한 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전화를 여기 방송하러 오면서 들었습니다. 예, 꼭 오늘 의원님께 물어봐 달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문재인 대표께서 신당도 없고 분당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배경에는 비주류로 꼽히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한반도 평화안보특위위원장을 수락했고 박영선 의원께서 재벌개혁특위위원장을 수락했기 때문에 나가실 가능성이 있던 비주류도 나한테 다 협조하고 있다. 이런 신호 때문이다. 그건 좀 지나친 비약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은 국정원 해킹 예. 이 위원장의 안철수 의원이 맡았어요. 예. 누가 보더라도 이 국정원 해킹 컴퓨터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가장 적임자이고 예. 또 사실 목함 지뢰로 확성기가 터지고 폭격이 터지고 이 대북 안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렇습니다.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잖아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히 제가 대북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왔고 예.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이상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제가 예측한 대로 다 맞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저에게 정중하게 박지원 대표 당신이 제일 적임자이고 전문가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맡아달라. 이것을 안 맡으면은 우리는 예. 그럼 대북 문제에 우리 당의 가장 큰 정체성인 문제를 저버리는 거예요. 박영선 의원만 하더라도 저하고 박남매로 살았습니다만은 예, 가장 이 재벌 개혁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맡은 걸 가지고 이게 당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논리적 비약이지 그런 건 아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추석 앞둔 민심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나중에 보실지는 다음번에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캐도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